이번 정부의 어떤 역할을 중요 역할을 맡은 정책 결정자들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임성근 사단장이 오버랩이 되네요. 그래요? 예.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 정도면 거취 표명을 분명히 했어야죠. 예. 지금 패싱 당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 뭐 이런 걸로밖에는 들리지 않아요. 네. 예, 임성근 사단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최수근 상병이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나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책임성이 상당히 결여된 모습들을 윤석열 정부의 리더들은 좀 보여주고 네. 있다라는 점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오버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대통령 부인에 대한 조사 사실을 10시간 후에 네. 알았다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물러나야죠. 예, 물러난 식물 검찰총장이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물러나는 게 정답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네. 출근길 문답 기자들과의 이제 문답 과정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보고를 받아봐야 알겠다. 뭐 이런 그러게요. 표현을 쓰네요. 네. 대통령 부인 조사에서 원칙이 안 지켜졌다. 예. 그러면서 국민께 사과를 한다라고 네. 이현석 네. 총장이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보고를 받은 다음에 또 판단하겠다 이렇게 또 네네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아니 이게 지금 만 하루가 지나서 시간이 이렇게 흐를 동안 예. 별로 달라진 것도 없어 보이고 네. 판단을 내린 것도 없어 보이고 이 현장을 보면서 국민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로 갔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대한 의견 표명이 명확히 나왔어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수사는 올바르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라는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이제 패싱 당하기 때문에 거취를 분명히 밝혔어야 된다. 아하, 두 가지.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 5월에 있었던 검찰 인사에서도 네. 그때도 서울중앙지검장 수뇌부가 싹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뭐 패싱 됐다라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아니 뭐 그때도 뭐 이제 그 앞에 출근길 그때도 네. 출근길에서 이제 7초간 정적이 흐르는 그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 거를 보면 그때 이후 그러니까 검찰 인사 5월 검찰 인사 이후에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는 전혀 없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네. 이 며칠 남지 않은 임기를 끝끝내 지키려는 개인적 욕심이 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대검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서울중앙지검과 네. 대통령실이 네. 이렇게 다이렉트로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만큼 이제 법무부 장관의 어떤 파워 게임에서 상당히 밀렸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이제 파워 게임에서 네. 어찌 보면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또 소신으로 비춰졌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한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는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다.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네요. 그래요. 이 검찰총장의 오늘 발언을 들으면서 검찰총장이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냐 의문을 제기한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아니고 비공개 출장 조사라는 말을 붙이고 있던데 그게 뭐 맞겠죠? 예, 창성동 저도 한번 가보긴 했습니다만은 창성동 이제 경호처 부속 뭐 청사? 예, 청사라고 하나요? 예, 거기서 받았다고 하니까 뭐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 정도 위에는 뭐 더 이상 볼 게 없다. 장소가 정말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봤을 땐 장소가 이제 어떤
검찰 조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경호처에서 부속청사에서 받았다라는 얘기인 인즉 결국은 종교를 짓겠다. 권익위에 의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사안이라든지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종교를 짓겠다. 이런 것들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수순으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죠. 뭐 권익위 수순이랑 똑같이 가지 않을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명품백은 그렇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사건도 70쪽 되는 서면 답변을 먼저 받고 거기에 대해서 또 확인했다 뭐 이렇게 이 정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은 아주 혐의를 벗겨주는 그런 역할을 검찰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점 얘기도 있어요. 왜 하필 지금이냐? 왜 지금 불러서 조사를 하고 이걸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권력이 2년, 3년 가까이 남아 있잖아요. 3년 가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은 상당히 답보 상태죠. 20%대, 30%대 초반에서 답보 상태고 더 이상은 이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국정 운영 동력의 상실은 결국 2차 혁명주가 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잖아요. 미래 권력이 나타났잖아요. 한동훈이라는 미래 권력이 나타났고 그 미래 권력으로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돌파구가 필요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종결이 필요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를 이 시점에 조사한 거 그리고 장소도 그렇고 뭐 보안상, 안보상, 뭐 여러 가지 경호상 이런 이유를 들더라고요 검찰에서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소에 대해서는? 아니 뭐 지금은 뭐 범죄자가 아니죠. 혐의자에 대한 건데 이원석 총장이 얘기한 대로 법 앞에 예외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어요. 뭐 할 얘기가 없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영부인에 대한 조사는 이렇게 제3의 공간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제3의 공간은 있을 수 있죠. 뭐 하지만 뭐 비공개로 해서 중앙지검으로 부른다든지 이런 아니면 뭐 관내 뭐 경찰, 검찰 뭐 이런 제3의 장소가 있잖아요. 왜 여기서 이제 경호처일까요? 대통령 경호처. 끝까지 이제 경호하겠다라는 거.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장소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네. 이 검찰청장, 그러니까 이게 뭐 당청 관할이라고 표현을 쓰더라고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관할이 뭐 종로가 있는 건 맞습니다. 종로구가. 근데 대통령 경호처 보안청사다. 부속청사다. 그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겠군요. 이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그럼요.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하필이면 뭐 정부청사도 아니고 경호처, 부속청사다. 이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종결을 짓고 그리고 이제 26일에 예정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청문회 뭐 증인으로 안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늘 뭐 대통령실 통해서 하긴 했었는데. 검찰 조사 받았으니까 안 나가도 된다. 뭐 이런 여론을 좀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뭐 그렇죠. 상당히 지금 칼끝은 뭐 지금 현 검찰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조여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당히 돌파구가 필요한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 후보로 나선 모든 후보들이 검찰 조사는 필요하다. 특검 필요하다. 이런 표현들을 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마저도 다 똑같이 일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리고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선거 아니에요. 또 어쩔 수 없이. 선거인데 또다시 이제 김건희 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강하게 작동하는 거죠. 특히나 지방선거. 지난번에 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당대표들의 후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1년 후를 또 기대하는 선거가 되기 때문에 가장 리스키한 김건희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이스를 높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뭐 딴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원석 총장이 얘기했던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네, 네. 그 얘기는 허언이 된 거잖아요. 허언이 된 거죠. 네. 이거 그냥 아예 이 말이 안 된다는 게 드러났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책임집니까? 뭐 책임을 떠나서 이제 저는 결국은 권력에 맞서지 못한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지 못한 검찰총장이라는 오명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도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개인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낫다. 예. 그리고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공정과 상식, 뭐 법 앞에 예외는 없다 이런 취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다라는 검찰의 이미지가 그동안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면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런 이미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검찰의 이미지. 뭐 한동안 이원석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네. 수사한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여러 번 있었고 또 검찰청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특검 검사 탄핵 특검에 대해서도 그때는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강력히 얘기했던 네. 전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하나 진짜 뼈 있는 말 한마디를 하고 물러나면 김종인 박사가 얘기하는 별의 순간이 올 수도 있는 별의 순간은 뭐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별의 순간. 참 이원석 총장의 출근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허탈한 마음까지 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검찰의 민낯, 검찰의 지금 본래 좀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검찰 개혁에 또 숟가락을 하나 더 얹어주는 그런 꼴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청문회 2차 청문회 앞두고 이렇게 검찰 조사가 있었다는 게 2차 청문회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대통령실 기류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빨리 털고 가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 자 한동훈의 존재가 무섭다라는 게 한동훈의 존재. 한동훈의 존재가 상당히 무섭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김건희 제3의 장소에서 그리고 검찰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 권력. 미래 권력도 변수가 크게 작동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청문회가 이어지는 흐름에서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그런 뭐 김건희 여사 측의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